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선사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네카의 말처럼 여행은 무료한 우리들의 일상에 활력을 주곤 합니다.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요즘, 저희 방송 여기 어때와 함께 전라도 방방곳곳을 여행하며 일상 속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그럼 오늘의 여행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보석 같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여기 어때 여행 가이드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여기 어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읽어보면서 사연자님과 잘 맞을 것 같은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기 전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여자아이들의 덤디덤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본격적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다미 학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여기 어때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서다미입니다. 저는 전주에 오래 살았지만 첫 번째 방송으로 전주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내가 전주에 살았지만 많은 것을 몰랐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사는 곳에 이런 매력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기 어때 첫 번째 방송 들으신 분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곳이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친근한 곳이 배움의 장이 될지 기대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전주를 소개하게 된 계기는 학우님들께서 전주에 대한 익숙함에 다양한 매력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안타까운 마음에 첫 방송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내주신 학우님께서 저희의 의도와 딱 맞게 전주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여기 어때에서 어떤 여행지의 매력을 발굴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학우님들께 친근하지만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조정석의 아로하 들으며 떠나볼까요? 네, 조정석의 아로하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도착한 이곳 철새의 낙원 화낭 해권도시 군산시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는데요. 군산은 억새와 갈대가 어우러진 장관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여행지인 것 같아 오게 되었습니다. 군산은 특히 전라도에서 근현대의 역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도시인데요. 한옥의 고즈넉함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본식 건물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군산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군산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전라북도 서북부에 위치해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된 곳입니다. 또한 군산만은 금강이 끝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군산 출신 문학의 대가 채만식 작가의 작품 탕료에서는 이렇게 애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탕류째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라며 군산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군산은 호남평야이기에 예전부터 호남평야 쌀의 집산지이자 출입구 구시를 하던 곳인데요. 군산은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이곳 농사만 잘 되면 큰 걱정 없다고 하던 이목평야 중 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쌀 때문에 개항하게 되어서 지금과 같은 무역항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만큼 군산의 역사는 쌀과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군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멜로망스의 유 듣고 시작해 볼게요. 네, 멜로망스의 유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엔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할 여행 코스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소 군산 근대화 거리로 이동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시고 두 번째 장소 어청도로 이동해서 맑은 바다와 아름다운 등대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으로 이동해서 바다를 보며 드라이브를 떠나고 갈대와 억새를 보며 가을을 즐기시면 군산에서의 완벽한 하루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근대화 거리로 이동해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장소 군산 근대화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근대화 거리는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도시가 간직하고 있는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답니다. 특히 여행 다니시면서 여행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카페를 방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일본식 건물 그대로 보존하며 고풍스러운 근대화 거리에 있는 카페를,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국 3대 빵집으로 뽑히며 군산의 대표적인 자랑이 된 이성당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보셨나요? 이 영화 속 중요한 장면은 대부분 초원 사진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 초원 사진관은 원래 차고였지만 촬영을 위해 개조했던 것이고 촬영이 끝난 후 철거되었다가 군산시가 다시 복원해 군산 방문객들을 위해 무료 개방하면서 군산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답니다. 초원 사진관에서 고요하고 편한 분위기의 거리를 즐기며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 감이 오시나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저항의 역사가 깊게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이 소유한 건물인 적산가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군산에 많은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군산에서 포목점과 농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일본인 히로스 게이사부로라는 사람이 건립한 일본식 목조주택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처음 제정되었을 땐 히로스 가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많은 분이 히로스 가옥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곳은 근세 일본 무가의 규모가 큰 고급 주택 양식을 띠고 있으며 마당에는 일본식 석탑과 석등, 일본식 나무가 식재되어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동시에 엄청난 재력가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다시 바닷가 방향으로 나가보실까요? 이곳은 쌀 수탈을 목적으로 대형 농장을 두고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우리 농민들을 억압한 일본인들이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옛 조선은행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지금까지 군산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근대 건축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1908년 조선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면서 식민지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조선 내에 독자적인 중앙은행 설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1909년 한국은행으로 설립되었다가
조선은행 법이 반포되면서 조선은행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조선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나라의 돈을 발행하는 발권은행이었는데요. 돈을 찍어낸 조선은행은 우리나라로 들어온 일본인 지주들에게 돈을 저렴하게 빌려주고 지주들은 조선은행 화폐로 높은 금리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군상과 강경의 상권을 장악하는데 초석을 쌓아 일제강점기 침탈적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은행이었는데요. 당시 일본 지주들에겐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지만 우리 농민들에겐 수탈의 고통과 정상적인 삶을 빼앗는 곳으로 기억됐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지주의 생활 양식과 더불어 수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 전 B2B의 너 없인 안 된다 듣고 올게요. 네, B2B의 너 없인 안 된다 듣고 왔습니다. 70km 떨어져 있어 배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려 도착한 이곳, 두 번째 장소 어청도입니다. 서해의 고도인 만큼 물맑기가 거울과 같다 하여 늘 푸른 섬이라는 의미로 어청도라고 불렸고 U자형 항구로 태풍 때 선박들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답니다. 특히 어청도의 백색 등대탑은 전국에서 아름다운 등대 16경으로 뽑힐 정도로 아름답고 유명합니다. 하얗고 푸른 바다와 어울리는 등대 자체도 아름답지만 노을로 붉게 물든 바다와 하늘은 등대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 감탄이 나오는데요. 또 조형미를 살리기 위하여 등탑 상부를 정통 한옥의 석가래 형상으로 재구성한 보존 가치가 있는 등대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바다 한가운데 섬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방문하시기도 한답니다. 잔잔한 바닷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해드릴 깊이 있는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사실 이 아름다운 등대 이전에는 봉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고래를 잡기 위해 오려는 왜구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서 봉수대가 설치되었지만 봉수대는 폐지되었고 이후 일본인의 침입을 받으면서 1912년 봄 일본의 야욕에 의해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일본이 등대를 세운 이유는 청일해전 이후 야간 항해에 애를 먹어 중국 등의 침략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도 어청도는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군기지가 있어 군사적 요충지로도 꼽힌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군사적 요충지로서 사용된다는 게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어청도에는 더 오래된 재밌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202년경 중국의 한고조가 초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후 패왕항우가 자결하자 재상 전횡이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망명길에 올라 돛담배를 이용하여 목적지 없이 떠다니던 중 중국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 섬을 발견했는데요. 그날은 쾌청한 날씨였으나 바다 위에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산 하나가 우뚝 나타났으며 전횡은 이곳에 배를 멈추도록 명령하고 어청도라는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에서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청도는 서해 영해기선 기점에 위치한 섬인데 이 영해기선은 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해가 시작되는 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청도는 중국과 우리나라 서북단 한계선이 있는 섬이랍니다. 이렇게 어청도까지 여행을 해봤는데요. 어청도 밖으로 나가 드라이브하면서 또 다른 자연을 즐기러 나갈 차례죠. 방탄소년단의 유포리아 들으며 이동해볼게요. 탁 트인 해안도로를 따라 시원한 바람 맞으며 도착한 이곳은 군산 새만금입니다. 이곳은 많은 분이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하시거나 길을 걸으시며 시원함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새만금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유치 확정되고
역대급 영상미와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방탄소년단의 세이브 뮤직비디오 촬영장으로 매우 유명하죠. 새만금은 부안과도 연결되어 있어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금세 부안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 비록 부안에 있지만 새만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새만금 홍보관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새와 갈대, 철새들을 보며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새만금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새만금이라는 이름은 김제 만경평야를 금만평야로 일컬어왔던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을 덧붙여 만들어졌으며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으로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일원에 조성되는 다목적 용지입니다. 자세히는 1970년대 실시된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간척지 조사 사업과 연관하여 1980년대 들어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여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계획되었답니다. 일찍부터 계획되었지만 약 20년 만인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는데요. 새만금 방조제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이어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방조제 안쪽으로 4만 100헥타르의 용지가 생김으로써 국토가 확장되었고 이는 전주시 면적의 2배, 여의도의 약 140배 규모이기에 간척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간척 사업으로 기록되었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 떠난 세 번째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군산 근대화 거리와 어청도 그리고 새만금까지 군산의 곳곳을 다녀와 봤는데요. 이렇게 군산에 관한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군산이 평소랑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무척이나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한 여행이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아이유의 마음을 들여요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아름, 기술의 조민주,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